가을입니다. 혹시 틈과 여백의 소리 들리시나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윤구마의 명사초대석, 여기는 수원시 성경도서관입니다. 문학인이자 언론인인 이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악수 한번 할까요? 손이 따뜻해요. 네, 고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최근에는 어떤 기관의 50년사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쓰는 책은 45번째 책인데 금년 말에 출판할 예정으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집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네요. 아직도 집필에 관한 한 현역입니다.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1951년 대구에서 육군 예비사관학교에 입교해서 육군 소위로 입궁한해서 참전을 하고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간 것이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1953년 5월 달에 인천일보, 당시는 인천일보인데 인천일보 기자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네. 병아리 기자로 입사를 하고 꾸준히 언론 외길을 이제 걸었어요. 경일보, 지금은 경기도에 있는 경일보와는 다른 또 경일보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편집국 부국장으로 있다가 1960년 8월 15일에 창간되는 인천신문사로 전직을 합니다. 그때 역시 편집부국장이었고, 그리고 1968년에 인천에서 이제 그 인천신문의 편집국장이 됩니다. 제가 그 당시 36살인데 최연소 국장. 그러다가 이제 1989년에 지금의 인천 경기일보가 수원으로 이사를 와요. 그래서 수원에 정착하게 됐고 수원에 와서 언론 생활을 계속하다가 그리고 1981년에 제가 한국문인협회 경기도 지부장을 합니다. 81년도에 경기도에 속해 있던 인천시가 이제 직한시로 되면서 이제 분리가 되거든요. 수원에는 이제 수원문인협회가 있었는데 당시 회장님은 안익선 선생입니다. 그분이 81년도에 이제 그만두시면서 제가 경기도 지부장 이제 2대 3대 지부장 하면서 문학에 이제 정진하게 되고 그리고 문학을 하면서 같이 한 것이 향토사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그 만든 책이 경기도사 상하권으로 되는 경기도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시사, 그 다음에 수원상의사, 뭐 등등 사자 붙은 책은 거의 다 제가 썼습니다. 향토의 역사시네요. 예, 현존 역사. 남들은 그럽니다. 수원의 역사의 별이다. 역사의 별. 그런데 최근 거죠. 아주 최근 겁니다. 물고울의 양지와 그늘 어떤 책일까요? 아시다시피 수원은 이제 정조대왕이 이제 건립한 이제 그런 도시인데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분명히 역사로 남아있지만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전부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물고울의 양지와 그늘. 물고울이라는 것이 이것이 수원의 옛 고지묘입니다. 수원에 관한 그런 일반적으로 알려졌지만은 자세히 모르는 거,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여기다가 수록이 돼서 많은 사람한테 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의 역사, 향토의 별 맞습니다. 회장님은 글쓰기에 현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1930년에 태어났습니다. 1930년이면은 여러분 숫자 아시겠죠? 깜짝 놀랍습니다. 혹시 글 쓰는 거 말고는 뭐 즐겨 하시는
게 있으세요? 궁금해요. 즐겨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언론을 외길을 걸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딱 한 번 조금 외도지 길을 좀 벗어나서 네.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목욕탕을 한 번 했습니다. 목욕탕. 구모동에 있는 새로 진 그런 목욕탕이 아니고 꽤 오래된 건데 그 주인이 임대인이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믿고 했는데 그날이 이제 어떤 날인가 하니 개업하고 나서 이제 한동안 이제 한 몇 달 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어요. 그 시절만 해도 지금처럼 이제 집집마다 이제 목욕시설이 없는 때니까 명절날이나 무슨 생일날이나 뭐 이제 그 특별한 날에 많이 손님이 오시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돈 좀 벌겠다 싶었는데 그래 손님이 많이 왔어요. 남탕에 한 30명, 여탕에 한 30명. 그렇게 해서 목욕탕이 크지 않으니까 꽉꽉 찬 거예요. 그런데 그냥 벼랑간에 여탕에서 아우성이 나는데 그 온수가 나오질 않고 찬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웬 벼락이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에 또 남탕에서 또 아우성이에요. 알고 보니까 온수보이라 그 배관 그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불을 때도 그 물이 그냥 찬물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주 혼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수필로 썼는데 그때 나신의 분노라고 제목으로 썼어요. 근데 정말로 고마운 거는 사정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들 그냥 가세요. 회장님이 그러면은 잠깐 외도한 게 목욕탕 그 하나 처음 딱 잠깐 하셨네요. 그 1년 동안 1년 동안 하시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다시 언론으로 돌아오신 다시 거잖아요. 향토사 연구에 완전히 온 힘을 다 바치신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 여기는 수원시 성경도서관인데 개인 이렇게 문고가 생겼잖아요. 네. 개인 문고란 어떤 의미일까요? 책을 이제 45권 썼지만은 뭐 그렇게 변변하다고 그래 자랑은 못하지만 아무튼 제 역작들이에요. 하나하나가 내 자식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책이라는 게 자기가 집에서 가지고 척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자랑스러운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책은 읽는 독자의 몫이지 그거는 썼거나 집필을 했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독자의 것이다. 독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귀중도서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도서관에 기증하자.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도서관에다가 기증을 한 것이에요. 근데 그때 보면 이제 처음에 오니까 안익순 선생님 거하고 농대 교수 두 분하고서 세 분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책은 지금 얼마 안 되죠. 네. 내가 그때 네 번째로 여기 들어온 겁니다. 수원시가 인문학 도시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인문학 도시라고 그러는데 그건 그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자료가 있어야 뭔가 연구를 하고 또 이제 글도 쓰시는데 3,000권 됩니다. 네. 네. 귀한 책. 네. 그래서 저는 내 책은 전부 여기에 거기 있고 내가 필요한 책은 여기서 대출을 받아서 읽어보고 다시 갖다 주고 그렇습니다. 꼭 닮아가야 하고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 할 선배님의 모습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곳에서 이창식 문고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인천과 수원을 넘나들면서 수원 문인협회도 활동하신 거네요. 그러면 제가 좋은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요? 경기 스필가 협회에 또 1,000만 원을 후원하셔가지고 문학상 제작을 하셨다면서요. 예, 그 네. 어떻게 그렇게 또 소식이 빨리 그렇게 아셨나요? 한데 그렇습니다. 제가 71년도에 월간 문학에 그 수필로 등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필하고 언론에 하는 기자가 쓰는 그 논설이나 그 컬럼이나 이게 이제 산문 쪽이라 같아요, 계통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을 택한 것인데 수필가 협회에도 제가 이제 문인협회 회장을 지부장도 했지만은 거기는 회장은 아니지만 회원으로 참가해서 쭉 오래 했거든요. 경기 스필가 협회는 예, 했는데
금년입니다. 금년 중반에 이제 아마 지나간 7, 8월쯤 될 거로 생각하는데 네. 현재 회장이 맹교 씨인데요. 그분이 이제 선생님 그 이름을 실명을 건 수필문학상을 하나 제정하고 싶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거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무슨 그런 인물이 못 되는데 제 실명을 걸고 하기는 제가 좀 부담스럽다고 사양을 했지만 여러분들하고 사전에 의논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양하다가 그거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광인데요. 그래서 이제 상명은 이창식 수필문학상 이렇게 정해줬고요. 네. 사람이라는 게 인간은 염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염치.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이제 조그만 돈이지만 이제 기부했고요. 이창식 수필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됐어요. 네. 그분들이 하는데 그 위원장이 박동구 선생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윤수천 선생. 네. 그리고 이제 전임회장 뭐 이영선이 그다음에 이마자 뭐 등등 해서 7분이 그렇게 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부터 시행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금년 11월 달에 이제 내달부터 이제 처음 이제 일회 시상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오늘 저게 윤궁아 씨가 이제 인터뷰를 하기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오늘 아침 미국에 제가 지금 큰 녀석의 큰아들이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의 장남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우리 집안으로 말하면은 장손입니다. 제게는. 근데 이규호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어요. 7시 반쯤 됐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손자한테. 네, 손자가 이규호한테서. 그러면 어쩐 일이냐고 했더니 아니 뭐 일전에 그 고춧가루를 내가 보내줬더니 네. 고맙습니다 그러고 인사하면서 네. 문안 인사드린다고 그래요. 수필가 이제 이창식 할아버지 이름의 실명으로 해서 수필문학상을 제정을 했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 가족들이 협회에서 주는 상장이나 상금 말고 이렇게 부상으로다가 뭘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아이고 할아버지 그 참 영광스러운 일이네요.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로 했으면 좋을까 그러길래 제가 그 전임 회장인 그 이경선 씨 그 자택에 집 안성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그때 박동구 선생, 유수천 선생하고 같이 갔다 온 일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네네. 그때 보니까 이경선 씨 그 부인이 만들어 놓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10년 근속한 사람에게 주는 이렇게 패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 보니까 행운이 열쇠가 딱 들어가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는 게. 그리고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이뻐요. 네. 근데 그거를 보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꽂혔어. 아, 요거다. 돈이 얼마나 드는데, 돈 얼마 안 드는데.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러고 왔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그렇게 협조할 생각이 있으면 나는 그 행운의 열쇠를 했으면 좋겠다. 아유, 할아버지 좋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해마다 아주 10월 달에 송금하겠다고. 궁금하겠다고. 계좌번호에서 만들어 보내라고. 오늘 그랬어. 가족이 함께하는 훌륭한 의미 있는 문학상이니까 그러니까 수필을 하는 모든 우리 수필가들이 타고 싶겠다. 글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오늘은 진짜 의미 있는 날이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알았지? 그 선생. 유구마 씨는 어떻게 그 행운을 몰고 다니는 분 같아? 감사합니다. 긍정의 에너지와. 우리 그 회장님이 이렇게 만년 청춘으로 글을 쓰시잖아요. 제가 그래도 가장 최근에 받은 게 틈과 여백의 소리 4인 4색의 수필집이에요. 이 수필집은 어떤 의미에서 탄생했을까요? 이게 왜냐면 네. 수원의 문협도 그렇고 이 수필가 협회도 그렇고 이렇게 합작으로 몇 분이 이렇게 같이 낸 공동으로 낸 수필집이 없어요. 없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나오는 이제 그 이경선 씨 그리고 저게 권영호 씨입니다. 그리고 그 맹교 씨. 이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만나서 점심 먹고 헤어지지만 말고 이번에 공동수필집을 하나 만들자 그랬더니 전부 그냥 다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게 됐어요. 하지만 독자들이 한 권으로 네 분의 수필가의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책이네요. 예, 그래서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다른 회원들도 저렇게 이제 혼자서 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저렇게 뭐 셋이나 넷이나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독자한테 서비스가 되니까 그는 좋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계를 떠나서 제일 먼저 쓴 책이 경기도사예요. 첫 번째. 예. 1982년 4월 10일이에요. 아, 오래됐구나. 그게 첫 작품인 거죠? 첫 작품이에요. 그래서 올해 그 기억에 남으신. 그럴 수 있죠. 예. 첫 작품이니까, 첫 아이니까. 뿐더러 경기도의 역사니까요. 경기도의 역사니까. 이 향토에 대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자료인 거잖아요. 연구 자료고 후손들이 꼭 이걸 봐야 되는 그런 책들이네요. 근데 그런 책들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자료 조사와 연구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십니까? 준비를?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게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컨맹입니다. 저게 컴퓨터를 못해요. 컴맹. 네, 안 합니다. 안 했어요. 처음부터. 나 같은 사람도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싶어서 지금도 쓰는 거는 전부 유필입니다. 이 15권의 책에 뭐 언론사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이 유필로 이 붓으로 이제 이게 볼펜이나 마니필로 씁니다. 네. 그런데 늘상 느끼는 게 이 글 쓴다는 건 참 신선한 거다. 글쟁이는 뭐 직업으로 말하면은 이 글 쓰는 직업은 가장 신선해요. 동시에 가장 잔혹해요. 그래도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는 뭐 누구나 글을 쓴 사람들은 이렇게 통과하고 같이 공감할 걸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거를 쓰면서 저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경기도의 입지전적 인물이 이창식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회장님이 글을 안 쓰시고 계속 목욕탕으로 성공하셨다면 지금 이런 그 소중한 자료들이 안 남았을 거 아닙니까? 못했죠. 뭐 후회 안 하시죠? 안 하죠. 내 인생의 문학이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으실까요? 예, 문학은 네. 한마디로 제 인생의 그 동력이라 할까? 동력. 그렇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는 하면 할수록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쓰면 쓸수록 어려워요. 쓰면 쓸수록 어렵지만 이 연세에도 쓸 때 너무나 행복하시니까 계속 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 노는 날은 나는 이제 이 세상 뜨는 날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렵지만 해내는 거 그것이 내 인생의 동력이다. 이 후배 문인들한테 당부라고 해야 되나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뭐 저 문학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뭐 선배라고 이렇게 자처하기는 좀 뭐하지만요. 같은 이제 세계에서 살고 또 이제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이제 동료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좀 순수한 문학을 좀 했으면 어떨까. 순수한. 최근에 보면은 너무 비약하는 거 그리고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글을 너무 좀 난해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 생산하면 글을 생산하면 그걸 소비하는 사람은 독자인데 네. 그 독자가 그걸 읽고 책 보고 읽어서 머릿속에 자기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쉽게 담을 수 있게끔 그런데 회장님이 30년생이라고 하셨는데 이쯤 살아보니 어떠세요? 제 인생살이가 그러네요. 제가 평양에서 태어나와서 서울로 이제 피난을 와서 저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평양에서 그 당시는 경송이라고 그랬거든요. 서울을요. 근데 평양하고 경송의 거리가 키로수가 얼마냐 하면요. 450.5km예요. 그러면 철로에
철로의 길입니다. 네. 육로가 아니고 철로의 길인데 그 예전에 외정 때 이야기인데 희가리라고 하는 희가리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제 그런 기차 뭐 기차 이름 있잖아요. 뭐 KTX라든지 뭐 새마을호라든지 뭐 그런 거 특히 희가리라고 하는 그 기차를 타면은 4시간 14분 걸려요. 근데 이거를 내가 평양에서 저게 피난이 6.25 이제 끝나고 나서 10월 그 해 50년 10월 19일 날 국군이 입성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에 6.25 전쟁 나고는 바로 지하 생활을 했는데 인민군을 기피하느라고. 그러다가서 이제 중공군이 10월 11월 19일 참전하면서 국군이 이제 유엔군이 이제 퇴각을 해. 그때 11월 19일 날 내가 그 평양을 떠나서 이제 철길을 따라 걸어 내려오는데요. 일주일 걸렸어요. 4시간 거리를 일주일 걸려서 그래서 피난을 오신 와서 거예요. 서울의 아현동에서 살다가 또 서울이 밀리니까 그 다음엔 또 이제 대구로 가서 대구에 가서 또 젊은이들은 그때 뭐 전쟁 중이니까 뭐 당연히 참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육군예비사관학교랑 제가 입교를 하게 됐고 그 장교가 돼서 육군소위 계급장 달고 강릉, 속초, 간송 동부정선에 가서 참전했고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52년도에 이제 종전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대하고 나서 한 것이 언론. 네, 그렇게. 그 우여곡절 끝에 언론인으로서 단단하게 자리매김하셨잖아요. 언론사에 입사해서 언론이 된 것을 매우 아주 좋게 아주 천직이다. 막 그 천직을 나중에 됐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 뭐 자유당 시절에는 언론 자유가 없던 때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달고 쓰고 뭐 어려운 그런 고비를 다 넘기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는 언론이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참 소중한 가치다. 예, 포항에 이제 그 제대로 제가 포항에서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고만물을 만난 것이 장모예요. 이제 나중에 장모가 된 분이에요. 장모님. 그러니까 그 집의 따님이 내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데 그 제대하고 그때는 백수 아닙니까? 아무도 내가 직업이 없고 뭐 벌이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분이 한 1년 동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도저히는 안 되겠다. 이거는 사나이 체면님도 아니고 이건 어떤 분이 인천으로 가자고 그래서 인천을 갔는데요. 인천에 내가 그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내가 북한에 이북에 있을 때 다니는 소학교 당시엔 소학교라고 그랬더니 초등학교를 소학교가 평양사범학교 부속 소학교인데 그때 6학년 때입니다. 1941년에 대동아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요.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하와이 그 공격을 하고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학교는 그 관립학교라 그 전쟁 중에 기차를 태워서 경성 견학을 갔다니까요. 그 시절에. 전쟁이 지금 한창인데. 그런데 그때 기차를 지금 아까 내가 보니까 4시간 14분 걸렸다고 그러는데 8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왜냐 그러면 군용열차가 그냥 오고 가고 하니까 그거 통과한 다음에 이제 이 기차가 가고 이러다 보니까 8시간이나 돼서 이제 경성에 왔는데 경성에 와보니까 평양하고 별로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건물이 좀 많고 크고 도로가 좀 넓고 뭐 그렇지 뭐 별로 저기 없더라고. 하루 경성 견학을 하고 구경을 하고 그 이튿날 간 것이 인천이에요. 인천 월미도 구경을 갔어요. 그때 바다를 처음 봤나요? 처음 본 바다. 처음 보는 바다. 그래서 인천 월미도 가니까 아유 그냥 그 바다가 정말 뭐 보통 그 신비스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천에 가서 그 월미도를 보곤 일이 그 옛날에 있었는데 이게 53년도에 내가 그 인천에 가서 고개고장의 신문사에 입사할 줄은 난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다 뭔가 인연법이 엮여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고급 수다를 떨고 있는데 꼭
하시고 싶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세요. 네, 뭐 다른 게 없고요. 저는 여기서 지금 고향 떠나서 이제 실향민이 뭐 나 하나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저는 경험을 했고 또 그 속에서 저는 생활을 했잖아요. 또 이만큼 제가 성장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 능력 하나로 된 거라고 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때 인천이나 수원이나 경기도에 계신 이웃에 있던 내 친구들, 손후배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 불가능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이 있게까지 해준 것은 분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있다. 오늘이 이창식이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분들한테 무한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일일이 고명을 못합니다. 네. 하도 많은 분이 계셔서 다 일일이 고명할 수는 없고 아무튼 도와주신 거 죽을 때까지는 잊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윤구마의 명사 초대석인데 어떠세요? 근데 난데없이 하자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네. 윤구마 씨는 내가 원래 좋아하는 분이고 또 친절한 분이고 그래서 별로 부담은 안 느끼고요. 네. 하여튼 저를 선택해 줘서 고맙습니다. 좀 소중한 추억을 짤막하게 담아놓고 싶었고 특히 윤수천 선생님이 추천하셨습니다. 윤수천 선생님이 두루두루 회장님이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리워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래 단순합니다. 무슨 하여튼 은혜를 입으면 갚아야 된다. 은혜를 입으면 갚아야 된다. 꼭 갚아야 된다. 단순하게 내가 말하면요. 제 좌우명이 무신분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논어에 나오는데 무신. 없을 무자, 그리고 믿을 신자, 무신, 그리고 안 입을 자, 그리고 설립자, 무신분립. 그러니까 인간은 신뢰, 신용이 없으면은 절대 성공 못한다. 그래서 모든 거는 이제 약속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소한 약속이라도 하면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 저는 그거 지켰어요. 사소한 약속. 그 대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냥 혼자 힘으로는 이렇게 살기는 너무나 버거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또 모든 이웃을 또 모든 친구들을 갖다가 뭐 보살피고 뭐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고 있는 거 고맙다. 인생 짧은 인생 살아서 고맙다. 그리고 도와준 이웃들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살자. 다른 빛은 몰라도 사람이 인격을 건 그런 생활에 빛은 지지 않고 세상 떠날 수 있지 않겠나. 감사를 알자. 네. 저와 함께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윤구마의 명사초대석 여기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윤구마, 출연에는 평생 언론인 이창식 회장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